본업 퇴근하고 부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입금된 거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부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한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T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분만 해도 가능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한 2, 30개를 쫙 써놔요. 그 다음에 예약 발행을 쫙 걸어놓고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맞지만 제 일기장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공략하기 쉬운 SNS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익혀두면은 성과를 내기도 좋고 충분히 월급 이외에 돈을 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본업 퇴근하고 부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이 가능한 부업인 거예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레드랑 인스타그램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네. 사업자 등록 같이 회사에서 걸리면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회사에 걸려봤거든요. 결론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징계 없이 잘 넘어갔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업으로 지금 얼마를 벌고 계시는데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업 외에 월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킬만 했네요. 근데 선글라스 왜 끼신 거예요? 제가 본업이 있어서 아직은 좀 월급 공개가 살짝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버시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사, 한의사, 변호사, 사로 끝나는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마케팅을 대신 도와드리고 그분들에게 고객을 앉혀드린 게 제 역할인 거죠. 근데 저는 의사나 변호사 쪽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데 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대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피디님 최근에 병원 다녀오셨나요 혹시? 네, 아파 보이나요? 그런 건 아닌데 병원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병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돼요. GPT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고민을 털어놔요. 사람들의 고민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을 해서 게시글 대신 써드리는 거죠. 좀 잘하시는 분 아니세요? 원래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저는 공대 나와서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평범한 남자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 부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대기업에 입사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입사를 했을 때 현실은 내 돈 모아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도 생각보다 경제적인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서 회사 하나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엔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본업 끝나시고 퇴근하신 후에 그 부업을 하러 가시는 길인가요? 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퇴근 후에도 이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두 번째 출근하시는 거는 힘들진 않으세요? 오히려 좀 하는 게 좀 재미있어서 일이 잘 될 때는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SNS는 얼굴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얼굴 노출 없이도 팔로워도 도합 한 10만 명 정도 모으는데 성공했고 제 계정이 아니라 고객사의 계정을 키워드리는 거라서 제 얼굴은 필요가 없죠. SNS를 많이 운영해본 사람한테 유리한 건 아닐까요?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유튜브나 요새 유행하는 짧은 영상들은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감성 있는 사진이나 잘 만들어진 이미지가 유리한데 지금 알려드리는 SNS는 오로지 글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도 초심자가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SNS는 스레드라는 SNS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네. 그거 요즘 많이 쓰나요, 사람들? 국내 이용자 수가 7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래서 2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SNS예요. 그리고 글이다 보니까 콘텐츠 난이도도 제일 쉽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SNS라서 간단히 그냥 딱 썼는데 막 10만 뷰, 20만 뷰 이렇게 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좋을 때 이제 같이 내 것도 키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올린 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귀티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이라는 게시글이었어요. 사람들은 촌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되는 것보단 우아하고 귀티가 나는 고급스러운 여성이 되는 걸 선호하겠죠, 일반적으로. 완전요. 그래서 이제 귀티가 나는 여자들의 특징이라는 글을 써서 사람들의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은 욕망을 자극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주제를 만드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감을 찾을 때 챗GPT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SNS를 잘하는 친구라는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아이디어, 글감을 달라. 큰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역할이나 지시사항을 넣어주면은 디테일하게 제가 원하는 바를 캐치하거든요. 큰 따옴표를 넣지 않으면은 종종 얘가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명령은 큰 따옴표 안에 넣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SNS를 운영할 건지 적었고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SNS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여성이 되기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고급스러움이 얼굴에 스며드는 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뽑아서 아까 그 글을 작성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할 수 있어요. 정보 제공 아이디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 이런 거 엄청 좋아요. 화장품 성분 되게 좋고 여기에서 그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 추천까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전문직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문직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골라요? 가장 친숙한 분야를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재테크,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세금을 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세무법인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재테크 관심 있는데 세무법인은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세무법인을 위한 게시글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단계를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GPT에게 주제를 추천을 받아요. 두 번째는 글쓰기인데요. 스레드에 맞는 글을 1차로 GPT로 작성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GPT가 틀린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레드에 업로드를 하면 끝입니다. GPT에게 10년차 SNS 마케팅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를 해줬고요. 저는 지금 10년차 개업 세무사라고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세무사분들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이커머스 유통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무기장이나 컨설팅을 하는 세무사라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세무법인이라 하면 그쪽에서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이런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 고객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써 있어요. 고객사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 분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GPT에 가서 전문 분야는 아래와 같아 라고 쓰고 이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답변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엄청 많이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주제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선택해요? 주제를 하나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구글링을 했을 때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나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조회수나 댓글 수가 폭발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입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이다 보니까 첫 번째 줄이나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게시글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와닿아야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첫 번째 줄에는 게시글이 어떤 내용일지 와닿는 문구로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무래도 글로 써 있다 보니까 가독성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또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단별 줄바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모티콘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모티콘은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레드는 500자 이내의 게시글이기 때문에 500자가 넘어갈 것 같으면 본문과 댓글로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꿀팁 중에 하나인데 댓글에 써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끊어서 댓글에다 쓰면은 사람들의 조회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스레드를 위한 게시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 복붙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라면은 핵심에서 끊은 다음에 본문까지만 쓰고 그 아랫부분은 댓글에다 써서 조회수를 더 올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전략이 잘 먹힌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게시글 하나로 팔로워가 10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본문만 봤을 때는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시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가 잘 짜여지면은 게시글 하나로 팔로워를 1000명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 GPT가 써준 글이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한 전략은 좀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GPT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전문 분야를 계속 쓰면 계속 내용이 비슷해질 것 같은데 콘텐츠가 고갈될 일이 전혀 없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전문적인 콘텐츠일 수도 있고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섞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GPT로 뽑아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이제 10년차 SNS 마케팅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뷰티를 주제로 20대부터 40대 여성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하루 10분 얼굴선이 바뀌는 셀프 마사지 루틴이라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걸로 제가 한번 콘텐츠를 써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게시글이 어떤 내용일지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단별 줄바꿈 신경 써줄게요. 그리고 이모티콘이 요새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모티콘은 빼겠습니다.
있고 500자 이내의 게시글이기 때문에 500자가 넘어가면은 본문과 댓글로 나눠서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계속 복붙해서 쓰면 되겠네요. 이것도 근데 유행이 좀 바뀌긴 하거든요.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최근 좀 반응이 잘 나오는 게시글 여기에 학습을 시켜도 돼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AI는 진짜 활용하기에 따라서 누구는 AI를 통해서 포르쉐처럼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AI를 티코처럼 탄다고도 말을 하거든요. AI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선 조금 아쉬운 게 얼굴선이 흐릿하다는 표현은 사실 사람들에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너 얼굴선 흐릿해졌어 라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이런 표현을 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챗GPT도 결국 미국 회사잖아요.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면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조금 보정을 해주면 좋아요. 게시글을 상단 수정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얼굴 붓는 사람이라면 이 루틴 하나로 인상이 달라진다. 저라면 여기에다가 인상과 함께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표현을 하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좀 라임에 사람들이 또 꽂히기도 하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카카오톡에다 보내거든요. 업로드는 모바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모바일도 챗GPT가 있거든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GPT로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20분 만에 게시글 하나 만든 거네요? 피디님이랑 함께해서 20분인 거지 제가 혼자 했으면 2분만 해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쉬운 게시글은 한 1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한 20-30개를 쫙 써놔요. 그 다음에 예약 발행을 쫙 걸어놓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원하는 게시글을 또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게시글은 고객사랑 또 소통을 하기도 해요. 이런 글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게시글 하나에 1시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어요. 게시글을 만들고 써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걸 통해서 고객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SNS로 고객사를 부자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제가 부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 입금된 거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도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고객사는 저는 10개 정도가 돼서 한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저의 계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스레드를 익히려면은 내 계정을 키워야 되는 건 있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초심자분들 입장에서 SNS를 처음으로 키우는데 뭐 알고리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 원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좀 제가 줄여드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돈 벌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처음 수익 낼 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시행착오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5개월이 걸린 거고 빠르게 수익화하신 분들은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충분히 가능하세요. 한 달 만에 실제로 수익화한 사례가 있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 워킹맘이셨습니다. 보름 안에 빠르게 성과가 났고 피부과 원장님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잘하신 것도 맞는데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원장님을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 프로그램이 뭔데요? 스레드를 빠르게 감을 잡고 고객사랑 같이 연결을 해서 수익화를 빠르게 달성하는 스터디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꽤 있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월 10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씩 추가를 해요. 계정을 다양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병원이랑 또 계약을 하기도 해요. 얼마나 잘해야 연결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봐드리는 분들은 팔로워 500명 정도 달성하면 제가 이어드리고 있어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는 1249명이고 일주일 만에 팔로워 1000명 넘게 달성을 하셨고 뷰티 관련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고 계시고 이분도 한 달에 30개 업로드를 해서 월 100만 원. 조만간 제가 피부과 하나 더 해드릴 거라서 월 200이고 잘하시면 더 해드릴 거라 300 이상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챗GPT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GPT 사용법, 입력하는 명령문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롬프트도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콘텐츠 피드백도 해주시나요? 콘텐츠 피드백을 제가 될 때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터디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초대해드려서 계속 AS 해드릴 거예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쟁자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드리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있고 어차피 정보는 세상에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진 정보를 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에요. 퇴근 후에 이렇게 한두 시간씩 해서 부업으로 돈을 더 벌고 계시잖아요. 네. 바뀐 게 있나요? 회사만 다닐 때는 뭔가 막연함이나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밖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고 주체적으로 좀 살아가게 된
있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맞지만 제 일기장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좀 짤막한 글로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령대인 2030 분들은 내 성장을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스레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윗세대인 분들, 40대, 50대인 분들은 난이도가 쉬운 SNS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를 하시면서 본인 성장을 기록을 하고 40대, 50대 분들도 성과를 잘 내고 있어요. 지금 스레드 시작하신 거 저는 완전 강력히 추천해요. 그리고 그 미래 부자 계급도 이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예요? 충격적인 게 상위 1%가 크리에이터예요. 온라인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위 1%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스레드가 굉장히 지금 공략하기 쉬운 SNS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익혀두면은 성과를 내기도 좋고, 그리고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영상으로 기획하면 릴스가 되고 긴 영상으로 기획하면 유튜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레드를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눈을 익히고 다양한 SNS로 뻗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량이 된다. 저는 그래서 스레드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직장인분들도 퇴근 후에 누워서 릴스 보고 쇼츠 보고 스레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되게 사소한 관점 차이 하나로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돈을 벌면서 좀 더 유익하게 쓰시는 게 어떨까. 충분히 월급 이외에 돈을 벌 수 있어요.